반갑습니다. 작년에 갑자기 찾아온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게 바뀌어버린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 잘 적응하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구 청담동에 본점을 두고 전국에 30개의 요가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는 타오요가 대표 김희종입니다. 제 소개만으로 제가 작년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활기찬 모습으로 즐겁게 새로운 도전을 꿈꾸며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전이란 어떤 느낌인가요? 저는 직업상 많은 분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요. 작년부터 요즘까지 창업을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이직을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해오던 사업을 접고 또 재창업을 준비한다든지 하는 새로운 도전들을 준비하는 분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분들이 도전을 준비하면서 걱정과 스트레스 그리고 이미 시작도 안 했는데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많이 안타까웠어요. 저는 도전을 좀 설레어하고 즐기는 편이거든요. 사실 지금 이 자리도 저로서는 처음으로 하는 강연이에요. 도전인 거죠. 제가 어때 보이나요? 설레어 보이나요? 네, 사실 굉장히 즐기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얘기도 도전을 통해 설레는 삶을 사는 방법에 관한 것인데요. 먼저 그에 앞서 제 이력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저의 첫 직업은 은행원이었어요. 국민은행의 한 지점에서 대출과 자본 관리를 하는 업무였죠. 그리고 저의 두 번째 직업은 댄서였어요. 가수들과 함께 무대에 서서 무대를 빛내는 그런 댄서요. 그리고 세 번째는 태권도 공연 연출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K타이거즈와 그리고 국기원의 국가대표 시범단 공연 연출이었죠. 그리고 지금은 요가를 하고 요가 사업을 하고 있죠. 어때요? 이 사람 진짜 많은 도전을 했구나 라고 느껴지시나요? 네, 저는 제 인생은 도전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돌아온 이 여정들을 되돌아보면 두 가지의 중요한 요소를 제가 잘 준비했더라고요. 그 하나는 긍정적인 마인드셋이에요. 저는 실패가 두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도전을 하면 실패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하나의 도전을 할 때 굉장히 여러 단계의 작은 목표들을 세우고 그거를 하나하나 밟아 나가면서 약간 성공의 습관 같은 것들을 몸에 배인 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가지를 제가 중요한 요소로 삼고 준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도전이 무섭지가 않고 제가 그냥 즐기는 하나의 놀이처럼 돼버린 것 같아요. 제가 큰 도전을 앞두고 항상 되돌아보는 어떤 순간이 있는데요. 그 순간이 지금 생각해보면 제 인생의 첫 번째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바로 국민학교 5학년 때 제주도에서 강원도 홍천에 있는 외할머니 댁에 찾아가는 일이었는데요. 국민학교라고 하니까 나이 든 게 좀 티가 나네요. 그때가 1989년도여서 핸드폰도 없었고 당연히 뭐 네이버 지도나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제 손에는 그냥 할머니 댁 주소와 전화번호 그리고 대한민국 지도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항상 그때를 되돌아보면 막 설레었던 그런 기억밖에 없어요. 정말 막 우주 같았던 큰 공항 그리고 천사같이 예뻤던 승무원 누나들 그리고 거대한 항공모함 같았던 강남터미널. 네. 나이가 어려서 철이 없어서 그런지 그때도 굉장히 긴장도 했을 거고 되게 무서웠을 텐데 그냥 되게 해맑게 막 공항에서 놀고 승무원 누나들한테 막 말 걸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렸을 때나 혹은 과거에 어떤 작은 도전이든 큰 도전이든 그것을 앞두고 두려워하는 것보다 그냥 무작정 막 설레고 막 빨리 하고 싶어서 안달났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순간을 잘 캐치해서 지금의 마인드셋에 활용한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마주하게 될 크고 작은 도전에서 긍정적인 마인드셋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성인이 돼서 제 인생에 커다란 또 두 번째 도전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은행원에서 댄서로 제 직업을 전향하는 일이었어요. 제가 은행에 입사할 때가 1997년도예요. IMF 외환위기가 왔고요. 국가가 위태롭다. 그리고 실직자가 넘쳐난다. 취업의 문은 바늘구멍보다 작다라는 뉴스들이 막 쏟아질 때였고, 저는 취업하기 위해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했고, 감사하게도 국민은행의 34기 정행원으로 입사를 하게 됐죠. 그때는 은행원이 지금과 공무원처럼 평생 직장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안정감을 느끼면서 강원도 촌놈이 서울에 와서 은행에서 제공한 좋은 숙소에 머물며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렇게 업무에 적응하고 이제 퇴근 이후에 서울 구경도 다니고 취미를 찾아 다닐 때쯤 우연히 댄스 학원에 등록하게 됐어요. 제가 춤은 뭐 다들 수학여행이나 뭐 소풍이나 이렇게 졸업 공연 때 잠깐 접하잖아요. 저도 그게 전부였는데 그 댄스 학원에 들어섰을 때 그 습기 찬 공간에 막 옷 멋있게 입은 남성 여성분들이 막 소리를 질러 가면서 되게 즐겁게 춤을 추시는 모습에 완전히 매료됐어요. 아, 이게 정말 살아있는 거구나라고 느꼈죠. 그래서 저도 당장 등록을 하고 열심히 춤 연습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제 삶의 목표가 바뀌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저의 삶의 목표는 은행의 지점장이 되는 거였어요. 저희 지점장들도 되게 멋있었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저희 댄스 학원의 원장님이 더 행복해 보이고 더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많이 했지만 결국은 그래, 한 번 사는 인생, 나도 한번 멋지게 살아보자라고 은행을 퇴사하고 댄서를 준비하게 됐어요. 그런데 사실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댄서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굉장히 많은 고민과 굉장히 많은 잘게 쪼갠 목표들을 세워나갔어요. 저에게는 실력을 쌓아서 댄서로 성공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먹고 사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말 죽어라고 연습을 하고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뛰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많은 곳들을 알아봤는데 한 달에 제일 적은 날을 일하고 한 달 생활비를 벌 수 있는 게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생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에는 이제 댄서로서 성장의 목표를 세워나갔죠. 사실 맨 처음에 연습실에 가면 맨 뒤에 맨 구석 자리에서 연습을 하게 돼요. 사실 춤의 실력에도 자신이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되게 위축되거든요. 근데 저는 내가 언제까지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실력으로 이겨서 가운데로 오고 한 줄 앞을 더 한 줄 좀 나가서 마지막에는 저 가운데 맨 앞에서 춤을 춰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팀원들과 친하게도 지내고 단장님에게 제 이름을 알리려고 제 상황을 알리려고 그리고 제가 빨리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밤낮없이 연습을 해야 되니 연습 시간이 다 끝나고 문을 닫아도 홀로 남아서 연습을 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아야 됐어요. 그러기 위해선 단장님과 신뢰를 쌓아야 됐고 결국에는 단장님께서 제가 연습실에서 먹고 자고 연습할 수 있게 허락해 주셨죠. 저는 그런 모든 작은 미션들을 성공해 가면서 성공의 약간 습관을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다 결국은 당시에 톱 가수였고 지금도 인기 가수이자 배우이신 엄정화 씨의 댄서로 저의 생애 첫 무대를 하게 돼요. 네, 그리고 나서는 제가 보아의 넘버원을 시작으로 SM과 인연이 돼서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샤이니와 함께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콘서트의 댄서로 제가 쓰고 한류를 직접 중앙에서 경험을 했죠. 그렇게 샤이니의 네 번째 월드 투어를 끝으로 댄서를 그만두게 됐어요. 제 도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사실 제가
댄서를 막 할 때 스토리텔링이 있는 안무를 하고 싶어서 댄서를 좀 쉬면서 뮤지컬 아카데미에 1년 과정을 수료한 적이 있거든요. 또 때마침 그때 SM이 뮤지컬에 투자하면서 제가 제너드랑 돈키쇼라는 작품의 안무 감독을 하게 되고 또 루나틱이라든지 러브앤블러드라든지 이런 창작 뮤지컬의 안무를 하게 돼요. 그때 만났던 인연으로 그 당시에는 일산에 굉장히 작은 태권도 도장이었던 K-타이거즈에 제가 춤을 가르치게 되고 그들과 제가 음악과 춤과 태권도를 결합한 공연들을 만들게 됐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렸는데 조회수가 뭐 몇백만 뷰, 몇천만 뷰가 나오면서 굉장히 성공하게 됐죠.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게 태권도의 성지인 국기원의 국가대표 시범단의 연출을 제의받게 됐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대중적인 성공은 얻었지만 국기원의 태권도 원로 분들은 태권도도 모르는 댄서 나부랭이가 태권도를 다 망치고 있다라고 하는 의견도 되게 팽배했어요. 전 너무 억울했어요. 그리고 증명하고 싶었어요. 제가 태권도를 망치는 게 아니라 태권도를 발전시키고 있다는 것을 제가 몸소 증명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태권도에 임하는 자세가 굉장히 진지하다는 것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36살의 나이에 다시 한번 대학교에 가요. 태권도 학과에 진학을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학교를 다녔고 또 운이 좋게도 졸업을 하기 전에 국기원에 연출이 돼요. 그리고 태권도 학과의 학사도 무사히 잘 받았고요. 어떤가요? 정말 엄청난 도전들이었죠. 아마 그 순간순간에 제가 설레이지 않았다면 감히 도전할 수 없었던 일들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설레인 마음만 갖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마인드셋,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음, 그리고 그런 큰 도전을 앞에 두고 그 도전을 정말 잘게 쪼개서 작은 도전부터 이루어 나가면서 성공의 습관을 몸에 배이지 않았다면 아마 상상만으로 그치고 행동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요즘 뉴스를 보면 세상은 또 여러 번의 변화를 맞게 될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와 함께 사는 위드 코로나도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년에 대통령 선거도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환경오염이 너무 이제 심각해져서 전 세계가 합의한 뭐 탄소 중립이라든지 ESG 경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각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기업들이 준비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 자이든 타이든 우리는 변화에 능숙해야 되고 또 이런 도전에 익숙해져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긍정적인 마인드셋으로 그리고 단계별로 작은 성공들을 이루어내면서 성공의 습관을 가진다면 앞으로 변화될 이 세상에 여러분들도 도전을 통해 설레이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여러분의 도전을 저와 여기 강남이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